네, 2026년 5월 25일 비대면 생리학 수업 2교시 시작할게요. 자, 위 배출과 체위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소화액이 섞이고 소화액과 섞이고 위의 운동으로 액화된 위의 내용물이 12지형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위 배출이라고 한다. gastric emptying, emptying. 파잉은 뭐야? 엠팅이죠, 엠팅. 음식물이 위 안에 남아있는 시간은 당연한 얘기지만 섭취량과 그 내용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이나 수프 등을 섭취했을 때는 단시간을 위해서 배출이 되지만 당연히 물이니까요. 액상이니까 보통의 혼합식을 섭취할 경우에 체위 시간은 3시간, 4시간 정도. 요게 이제 식품의 종류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물의 상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좀 꼭꼭 씹어서 삼키거나 덜 씹어서 삼키거나 그 경우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위에 머무는 시간이 6시간 이상이나 되는 경우도 있다. 위 배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식사에서는 이제 외국에서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한동안 있다가 그쪽 식사를 하고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허기가 지긴다거나 배가 빨리 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동그라미 읽어볼게요. 위 안에 있는 미집의 상태이다. 미집의 유동성이 크면 위 배출은 빨라진다. 위의 내용물의 용적이 클수록 다량의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위 배출 속도가 많이 먹으니까 배출 속도가 빨리 배가 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섭취한 음식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위 배출 속도, 그러니까 꼭꼭 씹어 먹으면 그러면 음식물의 크기가 작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위로. 탄수화물이 가장 초유 시간이 짧고 단백질은 2배 정도, 지방은 위의 소화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체위 시간이 위에 체류하는 시간, 체위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니 단백질이나 지방분이 많은 식사를 섭취하게 되면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수분이 많고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는 공복감을 쉽게 느끼게 한다. 삼투질 농도가 높아질수록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물의 배출 속도가 가장 빠르다. 물은 삼투압의 농도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위즙을 받아들이는 십이지장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십이지장 내에 도달하는 미즙의 양이 많아지면 위의 운동과 위의 분비는 반사적으로 억제가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소장의 위반사 엔테로가스트릭 리플렉스 또는 신경성 조절이라고 한다. 이것도 역시 항상성과 더불어서 피드백 컨트롤이 될 수가 있겠죠. 피드백 컨트롤이 위의 작용을 억제하는 여러 종류의 호르몬이 십이지장 점막에서 분비가 되고 이를 엔테로가스트론이라고 총칭하고 있다. 부교감신경은 위 운동,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 위 운동을 촉진시켜서 위 배출 속도를 빠르게 해서 반대로 교감신경 위 운동을 억제시켜서 배출 속도를 느리게 한다. 이것도 동그라미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생리학 시험 문제로 충분히 객관식 문제로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는 위의 배출이 촉진이 되고 불쾌하거나 흥분될 때와 공포 시에는 위의 운동과 위의 분비가 억제됐기 때문에 위의 배출이 느려진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도 정수 상태에 따라서도 예,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정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소화 불량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트림과 구토. 트림과 구토. 구토는 바미팅이라고 하는데, 자, 음식물과 함께 삼켜진 공기에서 위가 팽창이 되면, 요거 다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하부 식도 괄약근이 이완이 되어 위의 가스가 식도로 역류하게 되며, 이때 트림이 유발이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공기가 차 있다가 식사를 급하게 하게 되면 특히 그러면은 이제 식괴에 의해서 위에 차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빠져나오면서 트림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토는 위나 장 내로 들어갔던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다시 나오는 현상이다. 내용물 자체가 자극적이거나 인두 또는 위, 장이 자극됨으로써 나타난다. 내용물 자체가 자극적이거나, 그러니까 알코올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뭔가 잘못 먹었을 때, 식중독 같은 경우에 이나 장으로 들어갔던 음식물이 역류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특히 십이지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구토중추는 연수에 있고 뇌의 연수 부분을 우리가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었죠. 복잡한 반사회로를 포함하기 때문에 구토 시에는 오심, 타액 분비 증가. 해본 사람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구토하기 직전에는 이 침샘에서 침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분비되는 것을 아마 느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하얘지죠. 창백함, 발한 피, 땀도 나요. 땀도. 예. 물론 이제 배변에 그 뭐라 그러지? 변이를 강하게 느낄 적에도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는데 이 구토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빈맥, 맥박이 약하게 뛰는 것을 말하죠. 그런 자율신경계의 반응,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소화기 이외에 자궁, 신장, 심장 이런 데 있는 비정상적인 자극도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특히나 이 평형기관 같은 경우에 비정상적인 자극이 일어나면 그런 경우 있죠. 이제 청룡열차라든지 청룡열차라고 하면 잘 모르겠죠. 예, 롤러코스터. 이 예전에 그냥 청룡열차 하면 다 통했는데 이 롤러코스터 그것도 되게 익스트림한 롤러코스터를 이제 타거나 또는 여러 번 타거나 또는 바이킹도 말랑말랑한 거 말고 있잖아요. 왜 예전에는 그 월미도에 있는 바이킹이 가장 그 경사가 급했었는데 롯데월드의 바이킹도 좀 세지 않나요? 맨 끝에 앉을 경우에 거의 90도 각도로 올라가는 근데 그 평형 기간의 능력이라고 그래야 돼. 그 저기가 굉장히 그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고 나서 오바이트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음주 또는 음식을 많이 먹고 바로 이제 그런 놀이기구 같은 걸 탔을 경우에 바미팅 구토하는 경우들이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시민성 구토 사이킥 바미팅 구역질하는 광경 냄새 이것도 설명했었죠.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비위가 약하다 하는 경우에 정신적 긴장이나 시각적으로 또 냄새 같은 그치 냄새도 마찬가지여서 쓰레기 냄새라든지 아니면 그 재래식 화장실 냄새 이런 것들을 맡고 구토가 유발되어 가지고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좀 시민성 그러니까 심리적인 구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중추성 구토는 병적인 증상이에요. 두 개의 손상은 뭐냐면 이제
머리, 두뇌, 뇌의 손상, 뇌압의 상승, 뇌종양. 이때 병적인 증상으로 구토 중추가 자극돼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때가 프로젝션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 시민성 구토 말고 이제 그 어떤 그 음주를 심하게 해서 나오는 구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중추성 구토처럼 투사형으로 나오는 것도 꽤 있죠. 암튼 산염기평형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왜? 체액이 많이 손상을 입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이게 중추성 구토, 심미성 구토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 산염기평형에 이것도 항상성인데 항상성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과염기증이 초래가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액은 하루에 한 2리터 정도가 분비가 되는데 위에서 산도가 굉장히 높은 혈액에 비해서 300만 대나 산도가 높은 그러니 위액이 1.5에서 2 정도 되는 강한 산인 염산이 되는 거죠.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액의 분비가 시작이 되고 음식물이 넘어가서 4, 50분 경과한 후에 분비가 가장 활발하다. 막 소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위액의 분비는 하루 중에도. 근데 보통 저녁 때 위액의 분비가 많다. 아침에는 최저치, 이때 pH는 거의 중성에 가깝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전 아침에 요구르트를 먹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산에 의해서 이 유산균이 다 죽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액의 분비는 자극이 주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이 된다. 그 세 종류가 뇌상 반사적 또는 반사성 분비. 타액의 분비가 위액의 분비와 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죠? 역시 자율신경계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위액 분비가 촉진이 되는 거다. 이게 음식물의 냄새, 음식물을 먹거나 할 때, 생각하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쵸. 먹방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막 속이 쓰려온다거나, 먹는 얘기하면서 속이 쓰려온다거나 생각만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게 자율신경 때문에 위액 분비가 촉진돼서 그러는 거다. 또 좋아하는 음식은 우리가 아는 맛이잖아요. 그 기억된 그 메모리 때문에 위액 분비가 촉진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을 하는 거죠. 배가 너무 고파서 또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그걸 막 상상을 하면서 머리에 떠올리면 위액 분비가 촉진이 된다. 파블로프의 실험 이게 뭐죠? 조건 반사. 뭡니까? 파블로프의 개. 또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소화성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속이 쓰려올 수가 있죠. 공부 스트레스, 여러분들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 스트레스 어마어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다. 공부할 때가 좋은 거다. 다닐 때는 뭔 개소리야. 막 이런 소리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졸업하고 있잖아요. 취직을 하게 되면 이게 학교 다닐 때 알바하던 거랑은 그 밀도가 달라서 알바하던 것과는 그 어떤 그 치밀함이 달라 그 빡빡함이 달라서 이건 뭐 말도 못하죠. 실제로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힘든 일을 수행하게 되면 그 업무 스트레스라는 게 장난이 아니고 거기다가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 잘못 만나게 되면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무튼 말이 조금 샜지만 스트레스에 의한 위액 분비 촉진
그 다음에 뇌상의 위액 분비. 그래서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면 화학적 분비 호르몬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위액 분비가 시작이 된다. 이걸 위상 분비다. 첫 번째는 뭐였죠? 뇌상 분비, 그 다음에 위상 분비. 3, 4시간 동안 계속이 된다. 이건 이제 소화를 위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패시노겐의 분비도 촉진시키게 된다. 소화를 위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산에 의해서 위 내용물 전체가 강산인 pH 2 이하의 산성이 되게 되면 가스의 분비가 끝나고 위액의 분비도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상, 자 뇌상, 위상, 장상 이 세 가지 위액의 분비 형태가 있다고 그랬었죠. 음식물이 소장에 들어가서 장이 확장될 때 위액 분비가 촉진되는 현상이다. 이 앞에 두 가지의 경우 뇌상이나 위상에 비해서 위액 분비 이제 효과는 적고 매개인지라도 잘 모른다. 최근에는 히스타민, 에탄올, 카페인 그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췌장으로 가면 이제 2교시가 거의 뭐 중반을 향해 가는데 제대로 진도가 나가는 거죠. 췌장, 판크레아스, 가늘고 길고 붉은 미색을 띤 회백색의 기관이다. 붉은 미색과 회백색은 서로 다른 색깔 아니에요? 그죠? 붉은 미색이 맞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15cm, 두께가 2cm, 무게는 110에서 135g 정도. 여러 개의 소엽은 이파리, 잎사귀 할 때 그 엽자가 낙엽할 때 엽자가 이 엽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소엽, 작은 잎사귀처럼 나누어져 있고 이게 외분비선, 내분비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분비선을 구성한 선세포에는 우리 세포의 소구조 원형질 내에 있는 소기관을 봤을 때처럼 조면소포체, 골지색 등이 풍부하고 트립시노겐, 카이모트립시노겐, 라이페이즈, 아밀레이즈 같은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췌장은 소화죠. 췌간을 따라서 12장으로 배출이 된다. 췌장의 랑게르하스 섬이 알파세포, 베타세포. 이 베타세포에서 그 글루카곤과 또 뭐가 나온다고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였죠. 알파, 베타, 람다로 있습니다. 람다 세포. 그래서 펩티드 호르몬이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합성하여 궤도 이제 인슐린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도로 그 관을 말하는 거죠. 궤도는. 근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왜 간질이 뇌전증이고 정신분열증이 조현병인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뇌가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이제는 뭐 지체장애 이런 게 아니라 정신지체라고 말을 순화시켜서 부르는 것처럼 당뇨병을 요즘에 이제 당뇨협회에서 당뇨 환자들이 최도 부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게 바로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는 최도가 안 좋다. 이렇게 어렵게 살짝 말을 바꿔가지고 제 당뇨래 이런 말보다는 최도 부전 그런 이제 의미가 빨리 확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 췌장의 베타 세포 특히 췌장의 랑게르한스 아일랜드에 있는 베타 세포 거기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최액은 무색 투명 약 알칼리성의 소화액이다. 하루에 500에서 1000ml, 500에서 1리터 정도 나온다는 거죠. 최액은 소화효소와 알칼리성 수용액의 혼합액이다. 최액은
최관을, 이거 판크레아틱 덕트가 통로란 뜻이잖아요. 통로. 에어덕트 그러면 이제 그 공기가 순환되는 관을 말하는 거죠. 덕트. 판크레아틱 덕트를 통해서 총담관으로 연결이 되고, 역시 덕트. 그런 다음에 총담관의 경우에서 십이지장과 연결돼서 그쪽으로 뿜어주는 거죠. 최악의 삼투압 농도는 300 오스모 퍼 리터. OSM은 삼투압의 단위입니다. 혈액과 같고 등장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장액. 함유하고 있는 전해질 탄산, 그 다음에 나트륨, 염소, 칼륨 이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탄산의 농도가 높다. pH는 8.0에서 8.5로 약알칼리로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삼투압의 농도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탄산이온, 이 중탄산이온의 양은 위에서 분비된 수소이온의 양과 거의 같다. 췌액은 산성의 미집을, 왜 미집이 산성일까요? 위는 염산으로 들어있고, 그 염산에 의해서 소화가 되는 음식물들은 산성을 띨 수밖에 없겠죠. 그 식괴가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게 미집이니까 그 미집은 당연히 산성이겠죠. 그 미집을 중화시켜주는 게 소화액이고 췌액이고, 그래서 이 췌액이 약알칼리성이니까 미집을 중화시켜주고, 따라서 소장의 12장의 내부 환경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게 되고, 소장 점막의 자가소화를 방지해주고 소장에서 소화효소의 작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췌장액 중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프리커서 전구체 형태로 분비가 되는데, 탄수화물과 지방 분해 요소는 활성 형태로,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 요소는 췌액 중에서 전구체 형태로 분비, 탄수화물과 지방 효소는 활성 형태로 바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활성 형태로 분비가 된다. 단백질 분해 요소,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 외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핵심 부분만 잘라서 말씀드리면, 단백질 분해 요소의 대표는 트립신. 트립신은 트립시 노겐의 형태로 합성이 되고, 무슨 노겐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구체, 프리커서의 형태다. 그래서 무슨 노겐은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되는 거다. 트립시 노겐은 트립신으로 활성화되는 거다. 12장으로 분비된 후에 12장 점막의 육모에 존재하는 엔테로카이네이즈와 이미 분비된 트립신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그래서 트립시 노겐이 트립신으로 전환이 되고, 트립신이 이제 제대로 작용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되는 것이죠. 카이모트립신은 카이모트립시 노겐, 그쵸? 역시 무슨 노겐이니까 얘네들이 카이모트립신으로 활성화되는 거죠. 이 카이모트립시 노겐은 트립시 노겐의 이 트립신이 됐는데 이 트립신이 카이모트립시 노겐을 카이모트립신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들 둘이 펩티드 중간 분해 효소인 엔도펩티다제. 자, 펩티다제는 뭐겠습니까? 펩티드 결합을 끊는 효소겠죠. 그쵸? ASE가 붙으니까, 어미에 ASE가 붙으니까 효소고, 뭘 분해하는 효소다? 펩타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인데, 펩타이드를 어떻게 분해한다고? 엔도펩티데이즈니까 어떻게? 안에서부터 자른다. 왜? 엔도는 인이었으니까.
펩타이드 본드를 잘라서 단백질을 펩타이드로 분해한다. 트립신보다 단백질 분해력이 약하다. 자, 다음 페이지 잠시 쉬셨다가 다음 슬라이드로 볼게요.